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그 서울경찰청에서 그거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 브리핑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그 익사라고 하죠. 이제 드라우닝 그 익사에 관한 그 WHO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것이 또 이제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과도 또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WHO 국제보건기구 그 익사에 관한 보고서 내용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오늘 그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그 수사 결과 진행 상황 그 내용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WHO 그 익사에 관한 그 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 WHO도 이것을 하나의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공표한 것처럼 이게 그 익사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우리 인간의 어떤 건강, 심지어는 이제 생명이죠. 생명과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조사해서 그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Global Report on Drowning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익사에 관한 국제 이제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Preventing a Leading Killer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익사를 WHO는 중요한 하나의 이제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익사에 관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알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 drowning key fact라고 해가지고 즉 익사에 관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여기 먼저 보면 그 37만 2천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매해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익사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37만 2천 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로 익사 사망자 중에서 그 반 이상이 과반수가 25세 이하라는 거죠. 25세 그 아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익사로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익사 사망자를 성별로 이렇게 또 분류해서 보면 남자가 여성의 2배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남성이 그 물에서의 어떤 활동이 더 많은 그런 어떤 환경적 또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단 데이터로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네. 이 익사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망이죠. 사망의 그 원인의 그 탑 10, 그러니까 10위 안에 든다는 거죠. 예, 10위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그건 다른 그 사망 원인도 있겠지만 뭐 암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제일 이해한 건지 교통사고도 있겠지만요. 이 익사도 중요한 하나의 사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Alcohol use around the water. 그러니까 물가, 강가나 바닷가가 되겠죠. 이 물가 주변에서 알코올 유스, 음주가 이 익사의 important risk factor, 아주 주요한 위험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먹고 과음을 해서 물가에서 하면 이것이 익사의 또 하나의 주요한 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뭐 국내에서도 이런 그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그러니까 술을 먹고 바닷가나 강가에서 술을 먹다가 물에 들어가서 이제 익사한 그런 사건들 뉴스에도 나오고요. 이러한 결론을 낸 그 근거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스웨덴의 어느 한 학자가요. 1992년에서 2009년까지 그 익사한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서 그것이 익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음주와 관련한 것은 특히 청소년들과 성인에서 이것이 더 특별히 상관성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번 그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에서의 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그 손정민 군도 과도한 음주, 이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어떤 경위가 어떻든 아직 뭐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음주를 그것도 정말 만취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음주와 그 물가에서의 음주는 정말 피해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다른 어떤 음주의 어떤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주의 부정적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체온증.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바로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음주, 과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물가에서의 그러한 어떤 과도한 음주가 그런 또 환각 증상에 의해서 그것이 또 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물귀신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정신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음주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만취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뭐 환각, 착각에 의해서 그 물가에서 어떤 그런 어떤 물귀신의 어떤 형상을 보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이런 익사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WHO 국제보건기구도 이 익사에 관해서 가장 어떤 우리가 위험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인자는 바로 이 알코올 유스 음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한강 고수부지라든가 바닷가 같은 데서는 지나친 음주는 피해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그 관련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서울경찰청 그 발표 자료가 보이실 텐데요. 제가 제 유튜브 영상 그 아래 설명란에다 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 내용을 보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할 텐데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지는 아직 뭐 수사가 최종적으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뭐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 라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수사 결과, 특히 일부에서 지금 일부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송정민 군의 그 친구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이제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전에 방송에서 지나친 억측 또 근거 없는 그런 의심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자칫하면 죽은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억울한 것을 또 밝힌다라는 이유로, 명분으로 오히려 산 사람의 인격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렇게 또 짓밟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또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그쪽에서 내세우는 그 근거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냐면 객관적인 어떠한 사정이나 사실보다는 어떠한 자료를 주관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직 꼭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이미 결론으로 삼는 그것에 꽤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고, 특히 제가 한번 이런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송정민 군의 어떤 사망에 책임이 있다. 뭐 심지어는 뭐 살해했다라고 하는 얘기하던 그러한 몇 개의 유튜브 방송, 그리고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 한번 유심히 봤는데요. 되게 보수파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보수파 성향을 내세우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인데, 그들이 또 어떻게 무슨 그 얘기를 했었냐.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언론이라든가 또는 그렇게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어떤 근거 없이 그런 탄핵을, 어떤 의혹들을 부풀리고 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히려 또 이 사건에서는 거꾸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오히려 그런 의혹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게 그런 의혹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오히려 그들이 반대했던 그런 행태를 또 자신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차분하게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그동안에 의혹을 제기했던 쪽에서 그런
내세웠던 그런 것들이 사실상 뭐 근거가 없거나 그 다음에 혐의가 없거나 그런 것이 이제 이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가 송정민 군을 물속으로 끄집어들이고 자기만 혼자 살아나왔다. 그런 걸 주장하면서 옷이 젖어 있다. 뭐 동영 영상을 보니까 CCTV 영상을 보니까 뭐 젖어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경찰이 그 친구를 태운 그 택시 기사로부터 직접 확인한 결과 옷이 젖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친구가 탄 택시 내리고 나서 보니까 시트가 젖어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처럼 확인되지 않은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사실을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의혹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뭐 여기에 무슨 뭐 친구의 친인척 뭐 유력 인사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도 확인됐었고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낚시꾼 얘기도 나왔는데요. 낚시꾼들도 다 직접 목격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 상황은 기상 상태가 또 양호해서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속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택시 기사가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진술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쭉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금도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시는 사람들은 한번 이거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수사가 종결이 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각에서는 뭐 그 1시 27분경인가요? 그때 목격자가 사진 찍은 거 보고 그 친구가 뭐 송정민 군 주머니를 뒤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목격자도 송정민 군 옆에서 짐을 챙기고 송정민 군을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었지 무슨 뭐 주머니를 뒤지고 했다 뭐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 그래서 그것도 아무튼 근거 없는 의혹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송정민 군과 그 친구가 있던 그 주변에 몇 개 또 그룹이라고 할까요? 팀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과연 그런 한강 고수부지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 또 다른 가시청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채리지 못할 정도로 뭔가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시청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은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각의 일부의 유튜버들과 또
일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조금 지나친 측면의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오늘 방송은 WHO 익사 관련 보고서 내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있었던 서울경찰청의 그 수사 진행 상황,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